자, 이번에 경산시 임장 브리핑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경산에 대해서 반등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임장에서 많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뒤에 생활권별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처음에 좀 지루하더라도 꼭 참고 계속해서 들어주시면은 한 30분 만에 경산시에 대한 지역을 딱 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경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구광역시 오른쪽에, 즉 수성구 쪽이랑 바로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생활권이 좀 비슷비슷한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영천, 송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특히나 이 경산에 대해서는 이 인접한 이런 도시들과 일자리도 같이 공유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호재의 포인트 중 하나가 대구권 광역철도 노선으로 지금 이제 구미에서 그리고 대구를 거쳐서 경산,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김천, 밀양까지, 그리고 영천까지 연결된 이런 노선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지하철 노선이 아닙니다. 다 핵심 일자리 권역을 지나가는 이런 구역인데 그 중에서도 경산역에 지나가고 경산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제법 많은 곳으로 좀 유명해요. 물론 이제 대기업과 같은 구미와 같이 완전 큰 대기업들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 덕분인지 이 인구수가 꾸준히 2010년부터 계속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 30만 인구를 향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구광역시랑 바로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2호선, 이 달구벌대로가 2호선이 대구에서 경산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일부 역을 노선이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구와 생활권을 좀 같이 해요. 지역번호도 053이라고 하는 곳으로 대구와 같은 이런 지역번호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가 공급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산도 사실 대구와의 공급량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역이고 또 이에 따라 핵심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에 임장을 갔을 때 생각보다 다른 이런 분위기에 조금 놀라고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한번 꾸준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담으로는 경산에는 저소지가 되게 많고 대학교가 많습니다. 금호강과 저류지 일대로 약간 굴락이 많았다 보니까 이 임장을 다니면은 모든 생활권에 사는 내용들이 다 유적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디 짓다가 유적지가 발견돼서 지연되고, 뭐 짓다가 유적지가 발견돼서 좀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약간 지역적인 특색들을 느끼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산시에 대한 주요 구역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분홍색 오른쪽으로가 이제 경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2호선이 이제 경산으로 연장된 곳이 중산, 중방, 그리고 암양이 가기 전에 영남대 이렇게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2호선 라인의 대구 생활권 인접지구인 중산지구와 정평역 일대 그리고 경산역 그리고 여기 위에 대임지구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패스만 치고 아직 공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산시의 원도심 생활권인 중방지구 그리고 경산역 일대와 그리고 백천동 그리고 계양동 사동 이렇게 보고 일자리 밀집 배후 지역은 하양지구, 빌양읍 그리고 암양 신대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권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 구역들은 사실 이제 2호선이랑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대구의 영향권을 많이 받고 여기의 구역들은 사실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근데 대구 1호선 연장이 안심역에서 하양까지로 이제 공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또 된다고 하면은 또 지하철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권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도움될 내용이 계속 있을 거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가장 핵심인 이 중산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중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부선이 지나가는데 거기 옆으로 이제 펜타 힐즈라고 하는 미니 신도시 요거를 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정평역 일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요렇게는 그래도 대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아래들은 약간 철도로 막혀있는 이런 구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권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펜타 힐즈를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좀 임장을 좀 많이 다녀왔었고 사실 여기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완전 고점 대비해서 한 40%까지 늘어간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 문제는 2017년보다도
더 가격이 내려난 단지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웬만한 지역들은 사실 약간 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2020년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오히려 가장 분양했을 그 가격보다도 더 내려간 곳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 가격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구역들을 첫 번째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중산자해를 놓고 보시면 되는데 중산자해가 이제 올해 입주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분양했을 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2020년도 하반기 그때 이제 분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 웬만한 것들이 다 몇백 대 1 정도로 다 마감이 되었었고 뭐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 있는 일단 계획 인구로 보시면 한 전체 7천 몇백 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구 수성구와 인접하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 사월역에 대한 생활권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이런 생활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중산자해가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이제 펜타일스라고 하는 이 약간 몇 년 차 정도 되지 않은 이런 단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암초를 끼고 있는 더샵 2차 푸르지오 아파트가 조금 선호도가 높거든요. 이번에 임장을 다녀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중심에 있는 상권들이 제법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입주 전체가 한 5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편의시설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권역에서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앞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현재는 완성된 게 약 6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중학교랑 고등학교 부지가 이 권역에 일단 없어요. 부지는 있는데 학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대구랑 가깝긴 하지만 이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산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거리가 제법 멀리 있는 곳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는 여기 중산지구 안에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 학교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성암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해요. 초등학생과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초등학교도 좀 더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때 중산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중학교 부지를 이제 초등학교 부지로 바꾸고 고교 부지를 중학교랑 이제 공학교 통합으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일반 상업지구 안에 보면 약간 저수지 이런 조망들이 가능한 이런 세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주상복합들이 크게 동서건설에서 55층짜리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래서 주상복합들이 이제 2개. 그래서 뭐 컨벤션이랑 같이 개발하고 여기도 일반적인 이런 주상복합이 올라오게 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이 중산지구에 대한 계획 인구가 약 7천 명 정도에서 9천 몇 명 정도로 약간 바뀌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 있는 권역에 대한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세대는 10,000세대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부지도 약간 용도가 좀 변경이 돼서 그렇게 조율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생활권을 보시면은 대구에 있는 웬만한 생활권들 특히나 수성구의 완전 핵심 지역들 말고는 거기보다는 약간 생활권이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미니 신도시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관심이 있는데 대구 수성구의 약간 바깥쪽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처음에는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격이 한 6억대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막 3억 후반까지도 많이 내려갔었어요. 여기 있는 가격대들이 최근에 한 1월 정도에 한 3억대, 7천, 8천 이렇게 저가로 거래된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래가 싹 다 됐습니다. 이번에 임장을 다녀보면서 수성구에서 좀 느끼긴 했지만 이 1월, 2월 달에 저렴한 매물들이 급하게 소진되는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런 물건들은 다 사라지고 한 4억 2천이 넘는 이런 일반적인 물건들은 그렇게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 한번 실거래를 보세요. 부동산 얘기를 들었을 때 최근 1주, 2주 사이에 한 열 몇 개 이렇게 거래됐다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실제 그런 거래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고 실거래 내용으로 보면은 2월에도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넘어서 중산자재 같은 경우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약간 일반적인 30에서 46평, 여기는 이제 37에서 45평, 중대형 평형들이 같이 좀 섞여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전면동 같은 경우는 중산지가 굉장히 좀 이쁘거든요. 산책로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그런 조망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정평역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평역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제가 다녀오지 못했고 예전에 한번 다녀왔던 구역 중 하나인데 여기는 사실 일단 핵심 구역은 원래는 이 사월역까지밖에 없던 2호선이 이제 경산으로 연장이 되면서 첫 번째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았던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동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다. 하지만 여기 정평역 주변으로 약간 상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2호선 쭉 타고 올라가면은 이 대구 수성구 라인이랑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일단 2호선역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여기서 91년도 11월식 오방맨션 2차, 1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도 가깝고 생활권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연식은 되게 오래되고 또 약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제법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옆에 이제 중산 하늘채 더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올해 작년 2021년 3월에 입주한 단지예요.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아무래도 여기 위치로 보시면은 되게 좀 좋습니다. 물론 여기 경부선으로 막혀 있긴 하지만 여기 대로로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라든지 대구 수상권, 중산 이런 권역들까지도 같이 생활권을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여기 경산 안에서는 그렇게 시세가 리딩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약간 대단지 세대들이 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각자 매력이 좀 있다 보니까 임장을 다녀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양지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양지구 같은 경우도 여기는 사실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경산은 알아도 하양까지는 왜냐면은 조금 이제 많이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20년도 하반기에는 일부 특색 있는 이런 지역들을 찾는 약간 소수의 투자자들은 약간 하양지구까지도 다 인정을 하셔가지고 그때 약간 회자되던 이런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테마로 하양 역세권 주변으로 인한 이런 구축 단지들과 그리고 여기 하양지구 이렇게 택지로 조성이 된 이런 단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약간 하양에 대한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대학교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대구 가톨릭대 효성 캠퍼스가 있고 여기는 원래 이제 효성 여대였는데 그게 대구 가톨릭대 캠퍼스랑 이제 통합이 되면서 남녀공학으로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일대가 있고 또 이제 다른 대학교 하나 더 있었거든요. 여기 주변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는 군부대가 많습니다.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군인들도 있고 여기 군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여기 무학마을 대시항이라고 군인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죠? 대학생 그리고 군인 그리고 산업단지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경산 산업단지 지구가 여기서 좀 올라가면은 차로 한 10분 아래 안 걸리는 이런 거리에 좀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새로 좀 조성되는 이런 구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부지들이 하나 둘 기업들이 들어오고 분양률이 약 93%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들어오게 될 거고 실제 임장을 다녀보다 보니까 제법 많은 공장들이 본사를 이쪽에 이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위치해서 생활권을 이제 배우 세대를 여기로 하양지구로 이제 잡은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또 경산 산업단지가 또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구역들은 일단은 일자리에 대한 배우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양지구를 먼저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위에로는 임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분양 단지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호반, 경산 호반과 우메린이 선호도가 좀 가장 높고 여기 아래 같은 경우들은 대학교라든지 약간 산조망 이렇게 나오는 이런 세대들도 있다. 그래서 인기가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입주하고 있는 단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13년도 1월 하양 금호 원린 이제 23평 단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9평까지는 이제 없는 이런 데인데 약간 분위기가 좀 처져 있다 보니까 2억이 좀 안 되는 이런 매물들도 있더라고요. 분양가 대비해서 좀 낮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상권들은 하나, 둘 이제 활성화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약간 임장을 다녀보면은 왜 여기에 상업지구가 만들어져 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단 대학교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대학교를 좀 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군인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교랑 대구 가톨릭대 부성 무학고가 있거든요. 여기가 학군이 되게 좋아요. 학교 같은 경우가 약간 여기 읍지역이다 보니까 하양급이 인구가 3만이 넘는 이런 되게 큰 규모의 읍단위 구역이거든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읍하면은 학군에 대해서 농어촌 전형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그런 전형들이 약간 특혜를 받아서 스카이를 매년 보내는 게 10명 이상씩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군에 대한 수요까지도 커버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 상권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물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상권도 있고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하양역 상권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시면은 여기 구역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꿈바우 시장이라고 여기 올장인데 여기 약간 영천에서도 찾아오는 이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활성화가 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상권들까지도 시외버스 터미널 그 정류장 거기가 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여 권역들이 상권들이 제법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남단으로는 아무래도 약간 이
노선 때문에 조금 단절은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하양록, 롯데, 낙천대 오타가 있는데 공유년식이죠. 이게 그래도 가장 높은 선호도가 있었던 이런 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약간 그 하양지구랑 거리가 좀 되긴 하는데 포화로 1차, 2차 여기 역시도 예전에 처음에 분양할 때 프리미엄도 제법 되고 있던 이런 인기 있던 단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 학생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기차역을 이용하는 이런 세대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2호선이 하영까지 연장을 하고 있는 이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24년도 이제 12월까지 이제 공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이런 구역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양까지 이렇게 설명드렸고, 다음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다시 이제 중산으로 돌아와서 여기 주변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 경산역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역 같은 경우는 1905년에 개통된 이런 곳이에요. 경부선이 올라오면서 약간 100년이 넘은 역사 깊은 역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은 옛날 모습은 다루진 않고 2011년도 신축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서쪽과 동쪽 이렇게 테마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거리인데 여기가 약간 구도심 상권이라서 상권들이 그래도 제법 좋거든요.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 동쪽 구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그 경산에서 그 중산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가 잘 없었었는데 여긴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이 동쪽 구역들은 부영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부영 우리마을, 두리마을, 좋은마을.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해서 시작을 해서 분양 전환한 단지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 주변으로는 경산에서는 유일하게 학원가가 제법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임장을 좀 다녀보면은 학원들이나 상권들이 좀 제법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옥곡지구라고 부르고 여기 경산역 옆은 이제 옥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약간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옥산과 옥곡 그렇게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이제 초반부터 입주한 단지들 좀 있다 보니까 구축 세대들이 많아요. 30년 차가 이제 다가오는 이런 연식이 있는 애들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여기 상업시설들이 조금 활성화되어 있어서 바로 장산서를 끼고 있는 옥산, 청구 아파트가 선호도가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단지들에 대한 특성을 좀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나 이 계단식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약간 격층식으로 있는 단지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 2층에 하나, 2, 3층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 특색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약간 서안 이다한 같은 경우는 지금 중심 생활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개발이 되고 점점 남쪽으로 이제 확산한 이런 지역이긴 한데 경산역에 대한 이런 이용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잘 모르고 갈 때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쓸까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KTX도 다니는 이런 노선으로서 여기 있는 분들은 그 경산역을 이용하시는 이런 수요들도 제법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경부선 타면은 이제 뭐 동대구를 비롯한 이제 주요 노선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구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번역들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까지 막 오를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도 아니긴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거래가 조금 두절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중산지구 거기랑 좀 연결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여기 권역에 대한 상권들이 조금 더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래 남천 리버뷰 우방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약간 고층 아파트거든요. 이게 한 28층인가 그 정도까지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 잘 보이고 여기 경산중앙병원은 경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런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여기를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이런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산 경산역을 넘어서 중방 쪽을 보도록 할게요. 중방 같은 경우는 여기 역시도 이제 2호선 달구벌대로가 대구에서 연장되는 그 권역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방 2편의 세상들이 조금 배우 이 역세권으로서 그 반사 이익을 좀 누렸던 이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으로는 이제 상업시설들이 하나둘 제법 좀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죠. 역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역 아래로 중방지구 그리고 위로는 대임지구가 일단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진행되는 이런 느낌은 없어요. 실제 패스는 쳐 있긴 한데 여기 제일 풍경제가 단도유브라나 이런 애들은 이제 사전청약으로 진행된 이런 단지들인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029년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역들은 아직도 한참의 시간이 조금 걸릴 만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대임지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규모는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총 면적만 이제 163제곱미터라고 하거든요. 전체 약 1만 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규모의 택지로 조성되는 부분인데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제 걸릴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임당역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산 시외버스 정류장의 이 오거리가 이 중심으로 해서 약간 교통량도 굉장히 많고 상업시설도 약간 활성화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청이 있지, 보건소 있지, 경찰서 있지, 시민운동장이 있지, 이 경산에 대한 주요 편의시설들과 이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이런 시설들이 다 이제 밀집이 돼 있어요. 특히나 여기 남매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산에서 제가 아까 저수지 많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굉장히 조망이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반베르데온 같은 경우는 이 남매지가 조망권이 나오는 이런 세대들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격대들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NC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주택으로 이제 진행된 저희 히스타일스가 올해 6월에 입주할 예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방 내려와서 사동과 이제 백천, 여기는 약간 같은 테마로 좀 보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사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가 이제 계양동, 이렇게가 이제 사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상방공원 여기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서 이제 호반건설에서 이제 전체적인 공원을 개발하고 아파트가 약 2,1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이런 대단지 권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사실 여기 구역은 2호선 라인에서 제법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경산에 대한 주요 핵심 권역은 아니긴 해요. 특히나 여기 또 공원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단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구역 역시도 또 부영 아파트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여기도 보시면 부영 아파트고, 민간 임대 아파트도 있다 보니까 사실 약간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임대 아파트들도 있다 보니까 약간 핵심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지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공원 테마로서 바뀌게 될 수 있다. 그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민운동장 있고, 공원이 있고, 공원이 있고, 여기 약간 산 아래 있다 보니까 일단 경관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분들이 밀고 나오는 이 테마가 바로 이제 공기 좋고, 약간 물 좋고, 이런 산 기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곳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새로 짓고 있던데, 그만큼 위치적으로는 약간 자연과 같은 테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는 여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화성파크 드림 아파트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약 10년도 10월에 들어온 입주한 단지다 보니까 일단 여기는 대형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조금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좀 거주하고 계시고, 여기 상업시설 역시도 제법 항아리 상권이죠. 제법 인기가 많고 생각보다 상권들이 좀 잘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법원, 세무서, 우체국 등 여기도 약간 이런 시설들이 좀 모여 있고, 부영 6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대수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은 이제 분양 전환이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많은 비율로 임대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부영 팰리스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호반이 입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게 될 곳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계양주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놓치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85년도 11월식 약 40년이 다 되어가죠. 대지 지분이 평균이 이거 제가 봤을 때 한 약 16평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 역시도 약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21년도 11월인가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백천동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백천동은 여기서 사동이랑 연결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조금 약간 백자산 아래에 있어가지고 조금 단절되어 있는 이런 느낌은 들긴 하지만 여기 안에서는 그래도 생활권이 그래도 괜찮다. 특히나 여기 문명고등학교 학군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들도 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역시도 이제 부영 아파트들이 좀 있고, 여기 삼도 B&B W 아파트가 18년도 7월에 입주해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세대수도 많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다. 여기서 백자산 남쪽 산 조명도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테마로 좀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수혜는 아니긴 하지만 상방공원이 개발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세대들은 약간 근거리 내 대규모의 공원까지도 이제 품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바뀌게 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중앙병원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저거 빼먹고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중방지구 보면은 여기 세명병원도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큰 규모, 400병상이 넘는 정도로 있다 보니까 경산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좋은 병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양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호선 연장이 여기 영남대역에서 끝나고 영남대 위쪽에 있는 이 암양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지구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가 이제 신대부적 지구, 이렇게가 암양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2호선은 영남대까지만 연결이 돼 있다.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약 인구 학생 수가 3만 명 가까이 좀 되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대학교입니다. 대구나 경북권역에서도 조금 알아주는 인지도 높은 이런 대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대한 이 오렌지 타운 거리에 대한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먹자골목처럼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아직은 연장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암양 쪽으로 연장이 되기를 계속해서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되게 논의됐던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암양에 대한 읍에 대한 인구가 약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또 이제 면에서 20년도에 읍으로 승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점점 이제 암양지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인구도 더 늘어날 거 감안을 해가지고 여기에 지하철이 연결이 될 거를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영남대에서 2호선, 그리고 약간 하양까지도 연결되는 거. 하양이 연결되면 아까 전에 제가 하양 같은 경우는 1호선이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1호선과 2호선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순환선으로 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작점이 되는 곳이다라고 일단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먼저 입주한 단지 중에서 인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경산 우미린이 초등학교 품고에 있고, 여기 상업시설들이 일단 가까이 있어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코아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구조가 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곳들이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여기서 입주한 지 연식들은 대부분 다 비슷하긴 해요. 약간 브랜드의 세대수 많은 프로지오도 옛날에는 처음엔 인기가 좀 많았는데 점점 이쪽으로 약간 몰려가는 이런 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위로 좀 이런 중심지가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남대 조금 아래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일단은 한국조폐공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양지구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경산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 역시도 주변으로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된 이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아이파크에 대한 거를 가장 큰 테마로 놓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암양지구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공장들, 부지들 제법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전을 하고 거기 부지에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역시도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 거래되는 이런 세대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기대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이제 중산지구에서 여기까지 암양까지 넘어오진 않았어요, 분위기가. 거기 같은 경우들은 계속 어디 거래량이 튀는 모습을 그냥 지금 실거래만 보셔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지금 이제 암양초등학교가 굉장히 과밀해요. 여기가 원래 지금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는데 이게 폐교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암양초등학교가 이제 이전을 했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뭐 초등학교만 13개 학급인가 된다고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이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실패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아이파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또 여기에 대한 학교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권역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잘하면은 2호선 연장되면은 이 권역들은 이제 역세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주변에 이런 산업단지들이 좀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테마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주변에 약간 축사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얘기 들었을 때는 거리가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냄새가 안 된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검색을 해보면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 하나의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굉장히 좀 작은 지역인데 주변에 산업단지도 굉장히 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 테마로 좀 놓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산 산업단지가 1산단, 2산단, 3산단, 4산단 이렇게 있고, 여기도 약간 산업단지들이 좀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죠. 아무래도 이 교통량이 좀 많은 이런 편의성이 좀 장점이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테마는 이 봉황초등학교는 여기 일단은 좀 보시면 좋아요. 여기가 약간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시가 1억 이하가 아니라 그냥 매매 가격이 1억 이하인 이런 단지들은 많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경매하시는 분들은 가끔 나오거든요, 여기는.
여기는 보시면은 거래량도 제법 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있고 또 여기 상업시설들이 제법 활성화 좀 되어 있다 보니까 편의시설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일단 연식으로는 올인필요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삼주봉황 1차라든지 2차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들은 세대수도 많고 또 여기 상가랑도 가깝다 보니까 인기가 조금 많은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호반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좀 저소득 비중 나오고 골프장 조망까지도 나오는 이런 세대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임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갔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수성구는 이렇게까지 신매에서 4월까지 해서 끝났기 때문에 원래 4월에서 시작할까 하다가 노선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하향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질량을 거쳐서 암양 그리고 임당을 통해서 사동 위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제 중산지구까지 오게 됐는데 일단 여기까지 본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이게 내용이 좀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임장 방송은 서울과 지방에 대한 것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정기적으로 이제 매주 일요일 하지는 못하지만 임장을 다녀온 이 일요일 주간에는 계속해서 방송을 드리고 기타 경매, 공매, 법인, 단타에 대한 내용들을 다니도록 할게요. 일단 2월은 경산, 용산까지는 발표를 했으니까 대구 수성구는 다음 주에 일단 방송할까